그 지번에 대해서 꼭 한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9번 문제 볼까요? 9번에 자,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되면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맞습니다. 이때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의 경우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거나 또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면은 그 부번 붙일 게 아니라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가라.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 틀렸습니다. 최종 본번이 아니고 본번의 최종 부번. 그 말을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본번의 최종 부번. 이게 말이 어렵죠. 본번의 최종 부번. 아까 본번의 최종 부번. 아까 764의 5번지가 있으면은 이때 764가 본번이에요. 본번의 최종 부번. 764의 최종 부번은 16번지다. 이게 최종 부번이에요. 이게 최종 부번. 본번 여기 764 최종 부번 16번지 다음 부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가라. 고로 본래 지번인 764의 5를 하나 붙여주고 나머지는 764의 17 그 다음에 18번지로 붙여나가면 된다. 이렇게 최종 본번의 계속 틀렸어요. 최종 본번 아니에요. 본번의 최종 부번. 요 말을 꼭 기해. 본번의 최종 부번. 요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이거는 한참 걸렸어요. 본번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그게 무슨 말이냐? 764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그러니까 17, 18. 네, 됐어. 그래, 3번 틀렸죠? 자, 그게 본번의 최종 부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붙여는 그 틀렸는 거예요. 3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 대상 필지가 여러 필지. 자, 여러 필지 줄치시고 거기다가 또 멀리. 그 다음에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인접시. 그럼 최종 본번에 인접되어 있다면은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그죠? 순차로 붙여나가면 된다. 굳이 부번 붙일 필요 없이 여러 필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대상 토지 즉 등록 전환될 토지나 산이 또 신규 등록할 땅이 이때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제일 끝번호에 붙어 있어요. 그 제일 끝번호에 붙어 있다면 부번 붙일 필요 없어요. 그 끝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 5번.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의 위치함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우선 부여해야 한다. 맞죠? 신청. 그러나 분할은 신청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부여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합병은 신청. 넘어가시고. 자, 11번. 역시 그 별표 놓으시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1.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식 지번이라 하고 본번과 부번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복식 지번이라 하죠. 그리고 아까 평행식이다. 복식일 때는 평행식도 같이 따라 붙어요. 그다음 이번에 분할의 경우 분할 후에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분할. 그렇지만 합병은 신청시. 3번. 자, 신규 등록 주시고 신규 등록의 토지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줄치시고 또 멀리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최종 본번의 인접시, 이때는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지번이 32의 1, 33의 1, 34, 34의 1, 35, 36, 37 이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할 때 그 지번은 몇 번으로 해야 돼요? 32의 1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번부터 있는 건 안 됩니다. 부번이 아무리 그 본번이 빠르다 하더라도 만약에 11의 1이 있다 하더라도 11의 1을 하면 안 돼요. 부번부터 있으면 자격 박탈이에요. 그래서 부번부터 있는 복식 지번은 박탈시키고 본번 중에서 가장 앞선 지번, 예, 본번 중에서 제일 앞선 빠른 지번이 34번입니다. 그 34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 간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죠?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3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거기 행정구역 개편 써놓으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통과. 13번 통과. 넘어가시고. 그럼 14번. 자, 공간정보 및 관리관의 법률상 지적 측량 실시,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 지번의 부여한 방법. 준용, 통과. 다 통과했거든요. 14번은 꼭 아까 3가지 기각하시랬겠고. 그 다음 15번. 자, 블록 15번 동그라미 치시죠. 15번이 조금 수준 높은 문제네요.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단지식. 자, 축척 변경 맞죠? 예외. 지번 변경 예외. 행정구역 개편 예외. 도시개발 사업 역시 예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을 아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 했잖아요. 그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은 이때는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간다. 그 대신에 종전의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거는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팎에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빼고 제외하고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간다. 그러나 종전의 본번 수가 서로 부여할 수보다 적을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가거나 또는 단지식 또는 블록식. 그죠? 단지식이면 영어로 블록식입니다.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 아니면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끝번호가 있어요. 그 끝번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간다. 고로 1, 2, 3, 4는 같이 되죠. 그렇지만 등록 전환할 때는 우리 지번은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신규 등록하고 거기다가 등록 전환 밑에다가 신규 등록 같이 콤비로 친구로 짝꿍해 놓기 바랍니다.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붙이는 방법이 같지요. 예, 이때는 아까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거나 그리고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인 인접되어 있다면은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가지 블록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예, 블록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5번 신규 등록 전환. 네. 자, 다음 16번 또 거기 여러분 풀어주시고 17번 보죠. 다음 결번 별표 놓으시고 결번. 자,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올바르게 묶은 것은 축적 변경 맞죠? 행정구역 변경 동그라미, 신규 등록은 X, 등록 전환 동그라미. 왜냐하면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 즉 산으로 산 27번지 아까 임돼 있던 게 등록 전환되게 되면은 산 27번지는 결번되죠. 되고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 붙였습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은 결번 사유가 아니죠. X 분할도 X 해가지고
우리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아니다, 리을,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 다음 합병도 써놓으시고, 합병 하더라도 결번 되죠? 합병.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합병도 거기다가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는 합병. 자, 그 다음 18번. 역시 지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지목에 관해서는 꼭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거기, 현 우리 지적법상의 그 지목 종류로 모두 고른 것은 설록하는 거 없어요. X. 채용지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철도 동그라미, 종교 동그라미, 항만은 X. 자, 그 다음 19번. 역시 지목에 관한 종류로 해당하는 것은 초직하는 거 X. 선화지 없어요. 저수지 없어요. 저수지는 유지로 되잖아. 그죠? 유지. 항만 없고, 유원지 동그라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시 지목 기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이용하지 않고 줄지시고, 묘목, 당나무, 관상소 등 식물을 재배하면은 이건 뭐예요? 전입니까? 답입니까? 거기 맞죠? 그죠? 예,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물었으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지목이 공장 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공을 합니까? 장입니까? 장. 우리 원천장 차. 원천장. 나머지는 첫 두 문자. 자, 부호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부호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뭐로 등록해요? 대장에는. 자, 지적도상에는 부호로 등록하고, 대장상에는 정식 명칭을 등록한다 해야 정답이 돼요.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부호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대장상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정식 명칭이라는 말은 글자 수대로 창고 용지, 그 다음에 뭐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이 글자 수대로 다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도면은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니까 부호로. 이때 부호는 원칙은 두 문자. 이때 부호를 하되 원칙은 두 문자. 두 문자를 첫 글자를 두 문자를 부호로 하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차 문자, 둘째 문자를 부호로 한다 이렇게. 이때 그러면 두 문자 뭐 목장 용지 같으면 목, 과수원 같으면 과, 뭐 이렇게 쭉 첫 글자를 부호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차장천은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 원천장차를 하시든지, 차장천은 거꾸로 하면 차장천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원천장차. 그럼 유원지에 가죠. 유원지일 때는 하고, 천은 하천, 장은 공장, 차는 주차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왜 우리 구별을 해야 될 게, 유원지는 유지는 유로 하고, 유원지는 원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하천은 학교 용지는 학으로 해야 된다 해야 돼. 교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천은 천으로, 네 천자 쓰자. 그 다음에 공원 용지. 공원은 공으로 하고, 공장은 장으로 하자. 장으로 하고, 참자. 그 다음에 주유소. 네, 주유소는 주로 하고, 주차장은 차로 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로 시험에 이제 출제할 때 도매를 이렇게 주고, 자, 여기 뭐 목장, 그 다음에 답, 유, 그 다음에 여기는 유, 차, 공, 그 다음에 여기는 차, 뭐 이런 식으로 답 지목을 묵 줍니다. 주고, 여기 유지 A 지점에서
여기 공 B 지점까지 자로 재 보니까 직선으로 자로 재 보니까 요게 6cm이더라 해놓고 이 지도 도면을 보고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 이때 그러면 유원지에서 A점 유원지 A점에서 공장 B 지점까지의 실제 거리는 축척줍니다. 1대 1200이라고 주고 실제 거리는 72m이다. OX. 지문을 보니까 유원지 A 지점에서 공장 B 지점까지의 실제 거리는 72m이다. X. 왜 틀렸어요? 자, 이때 거리는 맞죠? 72m 맞는데 지목이 틀렸어. 그죠? 지목이 유지가 아니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에서 공원까지 해야 되지. 공장이 이렇게 틀렸고 또 유원지를 이렇게 유원지는 원으로 하잖아. 그죠? 유원지는 원으로 하고 공장은 장으로 부호로 붙이는 거지 첫 글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목도 묻고 또 실제 거리도 묻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제 도면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도면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십자 표시 딱 되어 있으면 요거는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다 라고 해야 되지 도근점이다 보조점이다 하면 틀렸다. 꼭 이제 보조점은 까만 점 됐죠. 도근점은 흰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도면을 보실 때 자, 이 정도면은 합격 수준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연도 심화 학습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보시면 20번 했나요? 됐고.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죠. 2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지목에 관한 표기 방법 또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흘린 것은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맞죠?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일정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또 이러한 유리를 저장하는 시설 부지들 모두 광천지입니까? 잡종지입니까? 잡종지죠. 잡종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한 필지 한 지목 원칙입니다. 지목은 단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 주된 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추종의 원칙. 그런데 주지목 따라가는 것이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항상 원칙에서 예외가 있다. 그럼 주된 지목 안 따라가는 게 아까 죽어도 못 따라가. 대가 고집시합니다 이거. 대. 그렇지만 대라도 아까 교회라든지 또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종교용지, 학교용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끝까지 대로 우길 수 없어. 그건 주지목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고.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다. 목사의 사택, 그 다음에 교수님, 선생님, 학교장님의 사택, 이건 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은 학교 안에, 교회 안에, 사찰 안에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따라갑니다. 그러나 죽어도 못 따라가 하는 게 과수원, 묘지, 목장용지, 과수, 묘목. 자, 과수, 묘목, 그 다음에 목장용지, 요 세 개 지목은 목장용지, 요 세 개 지목은 자, 과수원, 묘지, 묘지, 목장용지, 요 세 개 지목 안에 있는 건축물 부지는 대로 따로 이제 설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주지목 따라가는 걸로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 필지 됐고 5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번 역시 자 거기 22번에 3번하고 4번 보시기를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자, 그게 해설도 조금 좀 의심스러운데요. 해설 3번 한번 볼까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완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그건 맞아. 해설 맞네요. 근데 본문 22번에 3번으로 다시 올라가셨어. 3번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그거는 유지로 한다 맞고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완골 등을 재배한다 이래 되어 있고 보통 재배도 하지만은 주로 자생, 연, 미나리, 완골, 연, 미나리, 완골 이걸 이 자생하는 게 주로 유지입니다. 스스로 자라요. 자생한다. 여기. 근데 보통 이 연, 미나리, 완골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면은 이거는 답으로 봐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생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유지. 자생하면은 유지. 그다음에 재배하면은 주로 답인데, 그러나 이제 요즘은 관광지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경주 같은 데 보면은 이 모셔다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지만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용배수를 하지 않고 주로 연미나리 완골이 자생하면은 이제 유지로 또 답으로 해도 됩니다. 재배 등 관계부터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 그렇지만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면은 답이죠. 그다음 4번 또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식물, 당나무, 묘목 이런 걸 재배하면은 뭡니까? 전이죠. 근데 거기 왜 틀렸나? 중림지 해라 돼. 자,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거기 임야예요. 그 앞에 말은 맞아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묘목, 당나무, 또 죽순 재배 이렇게 되면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과수류를 제외한 과수나무를 제외한 곡물들을 재배하거나 또 아까 당나무를 재배하거나 죽순을 재배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이 맞아요. 근데 거기 왜 틀렸냐면은 중림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됐습니까? 이제 중림지 그거는 임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항무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이건 지목이 잡종지지요? 하면 틀렸죠. 잡종지 하면 안 되죠. 어감상은 잡종지로 들립니다. 보시면은 황무지, 자갈땅, 그 다음 모래땅, 습지. 자, 이런 땅들은 잡종지다 하면은 X.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 야들은 임야로 자갈땅, 모래땅, 항무지, 습지 요거는 임야로 지목을 설정한다. 꼭 지으시고. 여러분 동해안 바닷가에 보시면 동해안 바닷가에 자갈땅, 상류에는 자갈땅, 하류에는 모래땅, 해수욕장 써요. 그러면 자갈땅, 모래땅 야들은 산하고 접속돼 있어요. 바닷물 들어오는 데까지는 안 들어오는까지 등록 대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간석지, 이 간석지 아까 새만금 땅 메꾸기 전에 이 간석지도 임야라고 전에 지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됐다. 왜? 밀물 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목에서 뺐습니다. 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간석지는 임야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해상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해상은. 자, 그러면 황무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요거는 임야로 해야 됩니다. 임야. 그 대신에 하천변에 자갈땅이나 모래땅은 그거는 임야하면 안 되지. 하천변에 접속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요 자갈땅 모래땅은 산에 인접되어 있으니까 지목을 산으로 임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꼭 어감상은 잡종직하면 안 돼요. 잡종직 아니니까 이제 교수들이 여러분 문제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려고 잡종지라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학교,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라 주지목 따라가죠. 학교용지, 공원용지 이렇게 해야지 사적지를 하면 안 돼요. 이 사적지는 우리 경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고적, 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구획된 땅이 사적지지. 학교 안에, 공원 안에,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 잘 보시기를, 자,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거기 토지에 있는 그 동그라미, 토지에 있다 이 말은 밖입니까 아닙니까? 안에 있는 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획된 게 아니고 학교나 공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우리 어떤 지목 안에 유적이나 고적이나 이런 기념물을 보존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는 그대로 주지목에 따라가는 거지 별도로 지목 설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예? 왜 그렇게 하는가요? 주지목 추정 원칙 이렇게 했잖아. 주지목. 예? 주지목 추정 원칙,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주지목 추정 원칙. 주된 지목 따라간다. 근데 주된 지목 안 따라가는 경우가 아까 가수원, 묘지, 목장용지, 과수, 묘목 이 세 개 지목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안 따라갔죠. 주거용 건물 사무실은 별도로 대로해야 되고, 그건 아까 학교용지 안에 또 종교용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들은 주지목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적지도 만약에 학교용지 안에 있는, 종교용지 안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해 놓은 울타리 쳐놓고 접근 금지, 들어가지 마세요 해놓은 땅은 그건 주지목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적지 아니에요. 됐어요. 몇 쪽 쳐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사적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저거지 종교용지지. 절은 종교용지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별도, 그거는 사적지가 아니고 종교용지. 절 건축물도 종교용지지. 아까 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목의 사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통 표지판에는 고동색으로 칠하는 거는 주로 관광지라든지 사적지로 이렇게 이제 운전 면허 시험에는 그게 나와요. 그렇지만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지목의 사적지는 아니다. 종교용지지. 지목. 아까 경주 무슨 뭡니까 그 경주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왕릉 같은 게 있잖아. 그 고분 있는데 이때 천마총이라든지 그런 건 사적지가 되지. 예, 그렇지. 그런 건 사적이 되지만은 아까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공원 이런 안에 달성공원 안에다가 뭐 유적 고적 기념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거는 구획되어 있는 거는 사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공원용지지. 됐죠? 학교용지고 공원용 주지목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지목 추정. 거기다가 5번은 주지목 추정. 됐죠? 주지목 추정. 자, 그 다음에 23번에 역시 자, 23번에서는 꼭 주의하실 거는 3번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 봉안시설, 이런 접속된 시설들의 부지들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부지들은 묘지로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느냐? 아까 주의하시라 했어요. 우리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안 따라간다 했어요. 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로 해야 돼요. 거기다가 건물은 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꼭 제가 몇 번이나 과수원, 묘지, 목장용지, 과수, 묘목 이 세 개 지목 아래 있는 건물의 부지는 주지목 안 따라간다 했어요. 됐죠? 고로 별도로 대로해야 된다. 별도로 대로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나머지 아까 우리 교회나 사찰, 그다음에 그 학교 용지 이런 용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들은 그대로 주지목 따라간다. 사적, 유적, 보적 기념을 보존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 예, 아까 다른 지목 안에 있다면 그거는 주지목을 따라간다 하는 것도 예,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24번 유수 이용하여 유수 우리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런 물 같다. 요트장 및 한우장은 채용지입니까? 하천입니까? 1번은 하천. 1번은 하천으로 채용지 X 하천. 그 다음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냐 전이냐? 재배 과수원 맞죠? 호두나무는 과수로 봐야 되네. 근데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를 재배하면은 그런 전이지 뭐. 당나무 그 다음에 또 꽃나무를 재배하는 묘목을 그러면 전입니다. 그렇지만 유실수들을 심어 놓으면은 막 그거는 과수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봉안시설, 접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X. 묘지죠, 묘지. 3번은 묘지. 그렇지만은 관리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대. 예, 건축물의 부지는 대. 그렇지만은 봉안시설, 납골당, 납골 그 땅은 건축물로 지어놔도 그거는 묘지지. 예,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유고를 모셔놨기 때문에 묘지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카르마, 안에 동그라미,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지목 따라가지 주소용지 아닙니다. 우리 주소용지로 보려면은 이 석유, 액화 천연가스를 자가 급유를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주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주소입니다. 거기다가 주소 동그라미 치시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판매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가 공장이라든지 공착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뭐 기름 넣으려고 또 버스 터미널 안에다가 뭐 주유소 자기 회사 버스 회사 사람 자기 회사 버스들의 그 주유를 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다면 그건 주유소가 아닙니다. 그죠?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주지목 따라가는 거고. 그러나 방금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주차장 용지로 할 때는 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뭐 자동차 중고차라든지 새차 이걸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를 시설 갖추고 있다면은 그 주차장 용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잡종지 알겠죠? 우리 자동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들의 부지들은 잡종지지 그는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주유소 용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주유소 용지다. 그렇게. 그게 이 지목도 여러분 둘은 주차장, 주유소 둘 다 주자 붙었는데 주차장은 차로 하고 주유소는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려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은 잡종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유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주유소지. 판매를 목적으로 안 하면은 주유소가 아니다. 구별 꼭. 자, 주유소는 뭐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기름을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반대로 주차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시설 갖추고 있으면 잡종지지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확실하게 해놔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죠. 지목에 관한 도로가 아닌 것. 1. 노상주차장. 우리 도로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맞죠? 그죠?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부 도로죠. 그죠? 노상주차장 또 지목은 도로지 주차장 용지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그죠? 노상주차장, 도로.
어, 노상 주차장, 이건 지목이 도로지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라 할 때 역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자, 노상 주차장은 지목은 도로로 하고, 지목이 도로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거는 주차장 용지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아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이든 부설 주차장이든 이거는 주차장 용지가 아님을 꼭 좀 노상, 부설. 네. 자, 그 대신에 인근. 그만 이때는 이 주차장가 아니고 주지목 따라가요. 주지목이 따라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경북대 병원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이거는 그냥 지목이 되지 주차장 용지를 가면 안 돼. 그저 경북대 안에 그 병원 안에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인근에다가 별도로 도로 건너편에 뭐 인근 경북대 병원 전용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는 지목은 주차장 용지다. 즉 인근에, 경북대 병원 인근에 밖에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토지는 이때는 주차장 용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에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도 주차장이 아니다. 자동차를 판매 목적일 때에도 주차장 용지가 아님을 주의하시고, 반대로 주유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주유소 용지다. 반대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그건 잡종지다. 잡종지로 봐야 된다. 제일 함정으로 나오는 게 인근에 밖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이게 나오면은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정하고, 그렇지만 그냥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 따라간다. 주지목.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 잠도 오시고 피곤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워밍업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참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학교 우리 교수들 연수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붙어가지고 밤까지 해야 돼가지고 야간 수업을 좀 휴강하고, 그 다음 주 하고 다다음 그 마지막 주하고 그렇게 두 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야간. 예.